네, 우리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 날씨가 정말 시시각각 변합니다. 폭우, 폭염에 또 장마까지 정말 건강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런 날에는 또 감염병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감염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김신우 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단장으로 있는 김신우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감염내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낯이 익으실 겁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많이 언론에 이제 노출을 되셨고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이제 앞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름철이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우리가 병원체 중에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균 그리고 병원성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번식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장염, 식중독, 살모넬라증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을 일으키는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이 많이 증가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기 그리고 진드기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기, 절지동물 맥의 감염병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또 세 번째로는 에어 컨디셔닝, 에어컨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내는 실내 환경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환기의 문제 그리고 모여 있는 것 등으로 인해서 호흡기 감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름철 주의해야 될 감염병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식중독 그리고 살모넬라, 콜레라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종류가 음식을 좀 잘못 먹었을 때 걸리는 그런 병 맞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오염되어 있거나 음식이 상해 있을 때 네. 병원균을 먹거나 병원체 바이러스를 먹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죠. 설사, 복통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혹시 걸려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좀 상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와 정말 제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예. 보통은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분들은 2주, 어떤 분들은 가끔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아이고. 있습니다. 예. 네네. 흔한 증상으로는 복통, 발열, 설사, 그리고 연이어서 탈수 같은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여름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식중독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손 위생, 손 씻기가 되겠죠. 네. 손 위생은 손 씻기와 알코올 손 소독을 합쳐서 손 위생이라고 하고요. 이를 할 때 30초 이상 길게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노래를 불러도 잘 안 흘러가는 것이 이 30초인데요. 네. 그 30초 이상 씻고 그 외에는 잘 보관해야 되겠죠. 음식이나 물 같은 것들을 적정 온도에 보관해야 되고 또 오염된 것과 오염되지 않는 것이 서로 섞여서 교차 오염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꼼꼼하게 잘 씻어 주시고 그리고 저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이제 냉장고 좀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래된 식재료는요 좀 아깝더라도 그냥 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모기로 인한 감염병도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보다 이 일본 내염 매개모기가 3주나 빨리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점점 더워지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일본 뇌염을 옮깁니다. 동남아 그리고 일본, 한국에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드물게 발생하면은 매우 치명적인 그런 후유증을 남기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말라리아가 또 모기에 의해서 옮기게 되겠죠. 네. 해외에서도 말라리아 걸리고 한국에서도 말라리아 걸릴 수 있는데 해외 말라리아가 훨씬 더 치명률이나 이런 것이 높고요. 네. 한국에서의 말라리아는 남부지방에서는 없고 전방에서 근무한 아. 군인들이 예. 전역하고 왔을 때
최근에 제 환자 중에 22살 남자가 열이 네. 났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을 학을 뗀다, 학질이다 이렇게 아하. 어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빨리 발견하고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지만 좀 오래 가면 고생 하시거든요. 예, 예. 또 세 번째는 모기 외에도 진드기 있어요. 아. 요즘 더 무섭고 한 것이라고 저는 항상 또 생각합니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예. 요즘에. 네네네. 작은 소참 진드기라는 진드기에 의해서 물렸을 때 그 바이러스를 가진 게 한 1, 2%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일부 왔을 때 증상을 가지고 오시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예. 사실 사망률 20%는 굉장히 높은 네네. 것이죠. 그렇죠. 그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별히 사망률이 올라가는데 의식이 낮게 오신 분들이 사망을 많이 할 만큼 이렇게 중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깥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가 막 드는데 또 현실적으로 여름철에 바깥에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염소를 키운다든지 네. 낚시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예. 이 야외 활동에 노출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노출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네.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은 야외에 노출되는데 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풀에 네. 누워서 오래 있거나 앉아서 오래 있거나 하는 그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아. 모기에 물리지 않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고 이런 절지동물에 물리지 않으려면은 기피제 이런 예.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기피제들 팔아요. 기피제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옷을 길게 손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네네. 길게 입는 것이 이렇게 덜 물리고 또 돌아왔을 때 옷을 벗을 때 확인하고 물린 곳이 없는지 보고 네. 샤워를 꼭 해서 붙어 있는 진드기를 떨어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이 좀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 싶으시면은 이 기피제를 반드시 사서 외출 전에 뿌리고 나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거든요. 뭐 국내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해외로 떠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특히 모기 감염병은 해외를 더 조심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국가별로 더 조심해야 될 그런 좀 질병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감염병 예방이라는 해외여행 클리닉 이런 게 있을 만큼 중요한 주제이고요. 가장 중요한 질환은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별, 지역별로 있을 텐데 동남아시아에 가면 댕기열, 말라리아, A형 간염, 네.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황열, 에볼라, 그리고 남미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황열, 댕기열, 네. 그리고 인도 반도가 있죠. 그곳에서는 장티푸스, A형 간염, 콜레라. 네. 중동에서는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메르스. 머스라고 하는 네. 것과 리슈마니아증 이런 질환들이 해외에서 있으니까 네. 그런 위험을 제대로 알고 충분히 대비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저희가 띄워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연 아나운서는 해외여행 안 가시나요? 저는 이제 극성수기름 피하자는 주의라서 가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보면은요, 네네.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정말 많이 가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곳에 또 하나 무서운 게 댕기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댕기열이 최근에 또 유럽에도 댕기열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댕기열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댕기열이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발생 범위가. 그리고 예. 해외여행을 가서 걸려서 유럽에 다시 돌아간다든지 미국에 다시 돌아간다든지 한국에도 다시 여행을 다녀왔을 때 증상이 1번 열, 열, 2번 발진이 있어요. 발진. 이게 붉은 발진, 네. 그리고 이렇게 점상 출혈. 출혈까지. 예,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하게 되면은 혈소판이나 백혈구가 떨어져 있고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럴 네. 때 댕기열을 의심한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장에서 그 현지에서는 여러 번 감염이 일어나면서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망을 한다든지 댕기 출혈열, 댕기 쇼크 증후군 등이 있지만 네. 저희처럼 한 번도 댕기를 만나보지 않았던 여행자들은 네네. 가서 앓고 돌아와서 사망을 거의 하진 않아요. 아. 그래서 주의를 한다면 네. 네네.
모기에 안 물리도록 긴 옷 그리고 모기 기피제, 기피제. 퇴치제 뭐 이런 것들을 쓰시고 뭐 이렇게 또 어디 숙소를 예. 잘해야 되겠죠. 모기를 잘 차단할 수 있는 숙소, 네. 야외에 있다면 텐트 이런 것들이 음. 댕기를 막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즐기려고 간 해외여행에서 이렇게 질병을 얻어오면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죠. 또 그러겠어요. 다시 한번 기피제 잘 뿌리시고요. 그리고 긴팔, 긴옷, 통풍이 잘 되는 거 입으면 그렇게 덥지도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주의해야 될 감염병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그 밖에 또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장님? 네, 해외에서는 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네. 것들도 질환 외에도 생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방 접종이 가능한 질환들에 대해서 노출이 될 것 같으면 예방 접종, 예를 들면 A형 간염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A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하고 가는 것, 그리고 MMR이라고 해서 우리가 풍진, 홍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항체가 없으면 예방 접종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현지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네. 그 중요하죠. 정보 중에서는 신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의 누리집을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요, 영유아들 사이에서도 감염병이 돌더라고요. 이 영유아들이 겪는 감염병이 여름철 감염병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아마 번식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사람 간 감염이 되는데 네네. 수족구병이 제일 유명하게 맞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전파력이 높고 그래서 수족구병이 돌 때는 빨리 격리 떨어지게 하고 네. 환경을 잘 깨끗이 소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요즘 네, 학생들에게서 백일해가 돈다는 뉴스들이 맞아요. 종종 나와요. 맞습니다. 백일해는 전파력이 높은데 백일해는 학생이나 어른들은 큰 문제는 아닌데 네. 기침을 좀 오래 하는 등 그렇지만 아이들, 영유아들은 호흡곤란으로 사망까지 생기거든요. 백일해는 우리가 어릴 때 DTP의 그 P자가 백일해를 예방하는 백신이에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백신 같은 것들을 철저히 맞고 일부 어른이 되어서 그것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안 맞은 사람도 있고 백일의 항체가 없어진 사람들은 다시 백일의 예방접종을 하고 네. 혹시 손자, 손녀를 돌볼 때 백일의 예방접종을 하고 돌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의료를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만큼 백일애들이 어른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환경이 되었을 때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예방접종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여름철에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감염병들 저희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손위생, 손 씻기로 대표되겠죠. 그리고 예방접종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하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음식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네. 잘 먹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질환이 있는지 정기적인 건강검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관리지원단의 김신우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